일단 요런 것들 쭉 적어놓고 볼게요. 빠르게. 바레인 대 방글라데시.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잘 가셨나 보네. 타지키스, 미얀마. 요거는 키르기스탄. 그리고 홍콩 대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에서 열리고요. 태국 대 몰디브. 요거는 우즈베키스탄. 대체로 중립 경기인데 이게 좀 저 뭐 많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도 있어. 이거는 뭐 투르크메니스탄 홈이라고 일단 표기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 경기장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어제 진짜 호주 극장골 먹는 거 보고 극장골 넣는 거 보고 다 왔는데 하필 또 그게 수비 맞고 자책골로 들어가네. 이건 이제 키르기스 홈. 쿠웨이트 대 인도네시아. 이것도 쿠웨이트 홈. 그리고 이제 요르단 대 네팔. 이건 쿠웨이트에서.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안 되나? 한눈에 안 들어오나? 들어오네. 저 사실 어제도 레민이 경기 보셨어요? 호주가 못 이겼어야 돼요 사실. 아랍이 더 잘했어요. 근데 그 진짜 중거리 골키퍼 정면인데 수비수가 그 키퍼 발 앞에서 있어가지고 맞고 들어가네. 너무 아쉽네 진짜.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못 뜨는 건데. 어쨌든 간에 들어가면은 바레인 대 방글라데시 뭐 전력 평가할 것도 없이 전력차가 엄청나게 커요. 이 두 팀 간에는. 방글라데시 그냥 뭐 시종일관 하루 왼종일 그냥 수비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고, 그럼에도 이제 잠글 수 있는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. 바레인이 요거는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은 바레인 마인 쪽으로 찍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렇게 대충 하고 솔직히 대충 하는 이유가 분석이 애초에 제대로 안 돼요. 제대로 안 되고 대충 한다고 뭐 아예 못 맞추는 것도 아니고. 어제 U23도 올킬 했잖아요. 오히려 이제 네이션스에서 뭐 짜잘한 거 뭐 독일 승 틀리고 막 그랬지. 그 다음에 이제 타지키스 대 미얀마. 일단은 미얀마의 단점은 수비가 안 돼요. 수비가. 타지키스의 단점은 득점력에 있어서 폭발력이 떨어져요. 현재 이 두 팀 어쨌든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. 그래가지고 솔직히 약간 다른 상승을 가진 경기여서 배팅하기 조금은 껄끄러운 느낌이 있다. 분명히 타지키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이게 핸디 2를 받을 경기인가 싶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2를 받았고 뭐 어느 번은 3.5. 이거는 제 생각에 미얀마 때문에 3.5. 미얀마 수비적인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3.5를 받은 것 같은데, 접근한다면 어쨌든 마인슨보다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햄무 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. 고배당 햄무. 햄무 가능성이나 언어바는 그래도 미얀마가 수비가 개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넣어도 전력차 조금은 있어 보이고, 저는 한 3대1 정도? 그 정도 스코어 예상해서 이렇게 오버까지 이렇게 봅니다. 키르기스탄에서 펼쳐지는, 타지키스탄 옆이에요. 키르기스가 이렇게 펼쳐지는 경기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수비가 결국에 안 될 것이다. 그렇다도 한 골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. 근데 오바는 별로 크게 땡기진 않고 햄무 정도만 이제 고배당 박스 뭐 넣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홍콩 대 아프가니스탄 둘 다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팀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이 배당이 빠지고 뭐 그런 이유는 이게 중동에서 펼쳐지는 경기여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인도에서 열리잖아요. 인도 중동인가? 아무튼 동남아시아 그쪽 동남아시아 그래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홍콩이 어쨌든 간에 축구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. 뭐랄까 그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이런 또 기후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고 원정 경기에 와서 적응을 할 리가 만무하고요. 우리나라도 뭐 중동 원정이나 떠나면 적응하는데 이런 팀들이 쉽게 적응할 사이즈가 없다. 아프가니스탄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장에서 애초에 펼쳐지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찔러볼 만한 사이즈가 분명히 있다. 배당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태국 대 몰디브, 요건 우즈벡에서 열리는데 일단은 뭐 전력차는 확실히 태국이 좋긴 해요. 좋긴 한데 태국도 어쨌든 뭐 송크라신이나 뭐 핵심 자국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 있잖아요. 더구나 태국은 어린 선수들의 실력도 나쁘지 않은데 U23으로 다 빠져 있고, 그런 상황에서 전력차가
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좁혀져 있어요. 풀멤버라면 사실 태국이 2점 차 이상의 승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지금의 전력적인 부분은 양 팀이 원래 기존에 풀 전력이었을 때보다는 약간 좁혀져 있는 상태여서 저는 굳이 이 경기를 또 접근한다면은 3.5 기준을 줬더라고요. 언더. 뭐 4골 이상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. 결국 주도적인 태국의 흐름 속에서 1대0, 2대0, 뭐 혹시나 좀 더 몰디브가 잘 한다면 2대1, 그런 일반승은 당연히 할 것 같아요.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나올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, 투르크메니스탄 대 일단 말레이시아 경기는 이거는 저는 좀 어려운데, 일단은 뭐 여기가 홈인데 말레이시아 경기장이에요. 되게 웃기네. 이거 뭐야? 표기를 중립 경기는 말레이시아가 된 건가? 뭐 이상하네.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, 그렇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일단은 뭐 1.8대 낮은 정배를 받았고, 사실 두 나라에 대한 축구에 대한 스탠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은 나라고,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렇진 않거든요. 근데 실력은 또이또이해요. 또이또이한데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뭐 이번에 A매치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갖긴 했어요. 그러니까 당장 이 대회 아시안 컵에 있어서 관심도는 말레이시아가 더 높아요. 우리 좀 해보자. 우리도 태국 옆 나라 뭐 베트남 하잖아요. 우리도 좀 뭐 해보자 하고 있는데, 실상 전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것까지는 모르겠다. 뭐 그래도 관심이 있고, 어쨌든 홈에서 열리는 것만큼 이제 말레이시아가 또 축구에 대한 열기 있고 인구도 좀 많은 괜찮은 나라니까, 뭐 그래도 관중이나 이런 빨로 그래도 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관심 있다는 증표가 우리나라 감독이에요. 감독이 뭐 베트남의 박항서 보고 뭐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, 김판권 감독님이라고 되게 오래된 감독님, 한때 중국에도 가셨다가 뭐 그 기억이 있는데, 제 기억에. 어쨌든 굳이 간다면 말레이시아 승인데, 배당대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 대 싱가폴인데, 싱가폴도 뭘 좀 해보겠다고 일본 감독을 최근에 데려왔어요. 그 누구야, 이시가와, 뭐 일본 감독을 이렇게 지난 경기 아마 데뷔전을 가졌고, 오늘 경기가 물론 이제 대회 데뷔전 뭐 이렇게 갔는데, 사실 전력차는 키르기스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, 어쨌든 이건 홈이잖아요. 더군다나 다른 거는 웬만하면 막 중립구장에서 하는데,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 상대전적 면에서 2점 차 이상 패배가 없어요, 싱가포르이. 그런 부분도 있고, 사실 해외 배당 흐름도 딱히 뭐 키르기스 쪽으로 빠지고 있지 않고, 뭐 한데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 이것도. 찍는다면 저는 싱가포르 프렌을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는다.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싱가포르 프렌을 볼게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. 이게 배당도 프렌인데, 물론 이전 프렌이긴 한데, 배당 메리트가 솔직히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. 이거 두 개 다. 뭐 가능성 면에서 뭐 엄청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, 이거 어쨌든 잘 모르는 팀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배당 메리트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있어 줘야 되는데,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긴 하다. 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대 인도네시아인데, 인도네시아 그냥 템팩 쓸 겁니다. 템팩 써서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수비하다가 물러갈 가능성이 있고, 기본적으로 언더 봅니다. 언더 보고, 승패는 굳이 따지면 쿠웨이트 승인데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. 옛날에 쿠웨이트는 좀 했거든요. 한 10년 전 쿠웨이트인가? 그때 쿠웨이트는 이제 좀 볼 좀 찼는데, 지금 쿠웨이트는 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저는 1대0 1대0 정도 봅니다. 1대0 언더. 요르단 네팔 이거 핸디 3 받았거든요. 핸디 3 받았는데 배당 1.77이에요. 이건 마인 가는 게 맞습니다. 요르단 마인승. 아마 A매치 기록에서 3점 핸디 받았는데 1점대 배당이 부러진 적이 제 기억에 없어요. 한 번도. 보통 막 1.5, 예를 들어 막 잉글랜드 대 산마리노 막 이런 데 붙으면 막 이렇게 받잖아요. 산마리노까지도 안 간다. 한 조지아 정도 붙으면 3마인드 봐달라나? 뭐 그런 식의 막 한 1.65 막 이런 식으로 받는 경기에서 부러진 걸 제가 본 적이 없고, 데이터적으로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전력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기고, 요르단이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뭐 월드컵 예선이나 이럴 때 성적이 또 괜찮았잖아요. 그런 부분 봤을 때 마인승을 찍어야 될 만한 경기다. 제 생각에 한 5대0 6대0 봅니다.
요 정도로 자질구지한 이런 것들 마무리를 했고요. 그 다음이 어제 제가 또 라방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. 이거 오늘 또 U23 아이씨 베트남에서 태국 U23 이거 다른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아시안컵 3차 조별 예선이었고 지금 이제 U23 이제 우즈벡에서 열리고 있는 그 대회인데 딱 한국 대 태국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 않아요. 지난 경기 뭐 베트남 상대로 졸전 펼치면서 1대1 무승부. 지지난 경기 말레이시아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다가 심지어 이제 골까지 먹으면서 터지나 싶었다가 마지막에 추가 시간 다 와가지고 이제 두 골 몰아넣으면서 4대1 승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전력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 경기 어쨌든 말레이시아 상대적 약체를 상대로 시원하게 3대0으로 잡고 왔기 때문에 이게 배당적으로는 사실 한국이 막 생각보다 짜게 받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지금 어쨌든 한국의 문제로는 이제 최전방이 가장 큰 문제예요. 박정인 부산에서는 그래도 좀 유망주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U13 와가지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경기력을 일관하고 있고 이지 찬스를 기본적으로 박정인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놓칩니다. 뭐 지난 경기 이강인도 벤치에 뒀었고 그런 고집들을 이제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? 일정이 빡빡해서 좀 로테이션 돌린 거겠죠. 어쨌든 오늘은 이강인이 다시 한번 선발로 나올 만한 사이즈고 이거는 뭐 그 경우에서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.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태국한테 그런 거 따졌다고. 그냥 우리나라 승 공짜입니다. 이거 한국 승 공짜고. 뭐 저는 마인승까지 일단 보긴 하는데 사실 태국의 전력이 어쨌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인 같은 경우 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. 한국 승. 제 생각에 축 잡아도 될 만한 경기다. 넘어가겠습니다. 끝났나요?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잘 모르겠어요.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제 생각에 또이또이 하거든요. 이거는 도찐 개찐끼리 붙었는데 일단은 배당이 베트남이 1.3대예요. 이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 말레이시아가 충분히 그러니까 저득점 양상 속에서 좀 비비는 경기를 할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오즈드 1.3을 측정했으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프렌을 보는데 뭐 안 간다는 마인드고요. 그거는 레민이 1조합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돼요. 이 뭐 옛날에 5대 3대 2나 뭐 6대 3대 1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. 3옵션이 이제 고배당 박스고 2옵션이 이제 약간 배당 좀 키운 부주력 느낌. 부주력인데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. 1옵션 배당이 막 그렇게 완전 똥배는 아닌데 어쨌든 2점대 중반 배당이잖아. 그래가지고 뒤에 하나 더 넣었어요. 괜찮아 보여서 여러 개 가고 싶어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몇 번째까지 했죠? 헷갈리네. 씨 잘못 넣었다. 씨 큰일 날 뻔했네. 방송 끌 뻔했네. 자 어쨌든 이제 뭐 몇 번째까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다시 가자. 홀란드 그룹 A조고요. 그룹 A고요. 4조입니다. 오늘 쓰나미 나면 여기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쓰나미 나면 여기에요. 제가 이런 멘트를 던져서 아직까지는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안 터진 적이 없어요. 제가 불안하다 하면 여지없이 다 터지긴 했거든요. 아일랜드 불안한데 터지고 잉글랜드는 예외입니다만 뭐 스페인 바로 터져버리고 그리고 프랑스도 이건 뭐 정부에 대한 메리트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죠. 터져버리고 오늘 터지면 여기입니다. 제 생각에 벨기에는 지금 상당히 과대평가돼 있어요. 전력 자체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. 대신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만한 스쿼드인 건 맞습니다. 스쿼드는 좋은데 경기력이 영 좋지가 않다. 가장 큰 문제로서는 이제 수비예요. 수비 라인이 이제 물론 벨기에가 뭐 황금 세대 뭐 요런 그게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 라인에 대한 이름값이나 안정감은 분명히 떨어져요. 옛날에 뭐 베르말렌이나 아니면 토트넘에서 얀 베르통원 이런 애들 다 한물 갔거든요 지금. 근데 아직까지도 뭐 베르통웬이나 아니면 이제 토비 알더베이럴드 얘도 토트넘에서 베르통웬에 같이 뛰었잖아요. 요런 애들 그리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서 개똥같이 못하는 보야타 그나마 멀쩡한 놈이 레스터 이제 사이드백인 카스타뉴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다른 포지션 대비 이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. 지난 경기 이제 네덜란드전에 수비를 못해서 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수비가 안 되니까 미드필더도 불안한 거예요.
그런 사이즈에서 오늘도 제 생각에 이거는 폴란드가 득점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, 어쨌든 폴란드는 꽤나 휴식을 취했어요. 그동안 이제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벨기에보다는 일정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, 이게 폴란드가 만약에 제 생각에는 다음 경기가 조금 약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웨일즈와의 경기였다면은 요 경기를 로테이션 돌리고 다음 경기에 이제 풀 주전을 가동하는 그런 양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폴란드 다음 경기가 네덜란드 원정이에요. 차라리 여기서 풀 주전 쓰고 네덜란드 원정 버리는 게 낫습니다. 로테이션 돌린다 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가 상당히 쉽지 않다. 더군다나 이제 루카쿠도 못 나오고요. 폴란드는 풀입니다. 많이 줬고. 저는 어떻게 보냐, 무승부의 봅니다. 이긴다 하더라도 한 점 차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, 다만 무승부의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무승부의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좀 박빙의 경기가 의외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, 이거보다 저는 오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. 한 골씩은, 최소한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. 지금 벨기에 수비로 레반도프스키 못 막는다고 보고요. 찬스가 비록 적더라도 분명히 득점할 만한 사이즈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전력적인 미드필더나 공격 쪽의 우세는 분명히 있으니까, 뭐 루카쿠가 없어도 뭐 메르텐스 뭐 이런 애들 뛰면 돼요. 충분히 지금 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벨기에도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 웨일즈 대 네덜란드 그룹 A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4조의 경기인데, 웨일즈가 이제 폴란드한테 져서 1패를 기록하고 있고, 네덜란드가 이제 벨기에 뚜까p 했잖아요.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, 이 경기는 뭐 네덜란드 승, 마인 이런 쪽으로 접근할 만한 경기. 결국에 이제 웨일즈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와 주중에, 지금이 주중인가? 주말에 또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를 또 거쳤잖아요. 그런 사이즈에서 엄청나게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힘든 경기였어요. 그냥 사이즈 자체가. 뭐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뛰었고, 웨일즈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뛰고, 경기 자체도 이제 지루하게, 뭐 스코어는 1대0입니다만 지루하게 1대0 스코어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화르르 하다가 결국에 막 다 튕기고 골대 맞고 해가지고 1대0 끝난 경기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. 지금 네덜란드가 보여주는, 특히나 네덜란드는 후방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에요. 전방에 뭐 멤피스 데파이나 뭐 베르바인 괜찮은 선수들도 있고, 미드필더에 뭐 프랭키 데용이나 뭐 쿠프 메이너스 뭐 이런 좋은 클라센 같은 이제 간판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팀 자체는 저는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보고요. 마이슨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경기예요. 아일랜드 대 우크라이나인데 그룹 B고요. 1조. 자, 아일랜드는 이제 지난 경기 아르메니아 원정 가서 졌어요. 아일랜드가. 뭐 사실 아일랜드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, 일단 부상자, 소집이 안 된 선수들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. 뭐 기본적으로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맷 도어티, 아담 이다, 이게 저도 저번에 아르메니아 원정 때 아일랜드 분석하면서 솔직히 조금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. 저는 터지면 물론 무라고 봤습니다만 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일랜드는 전형적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수비를 하고 그런 팀이에요. 수비하다가 공격점 올라가가지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려서 헤딩 넣고, 사이드백 최전방, 가장 중요한 자리,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 미드필더는 사실 수비해주고 좀 열심히 뛰어주고 그런 식의 이제 사이즈만 필요하지, 정작 좀 클래스나 좀 정확도 뭔가 보여줘야 될 그런 자리는 요 자리거든요. 맷도어티의 공격 가담이라든가 아담 이다의 어쨌든 최전방에서의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,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다. 공격적으로 뭐 아일랜드가 솔직히 아르메니아 상대로 제대로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. 최전방에서 물론 놓친 것도 있습니다만 찬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일랜드가 좀 불안하고요. 우크라이나는 딱 하나예요. 체력이 없어요. 얘네는 3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 뛰고 있거든요. 그 전에 스코틀랜드랑 했고, 그 다음에 아일랜드한테 졌고, 그 다음에 오늘 경기예요. 이거는 뭐 거의 풀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해도, 그리고 더군다나 원정 경기잖아요. 뭐 우크라이나가 홈 경기가 없습니다만 애초에 중립 경기에서 하겠지만
뭐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다만 아일랜드가 잘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. 제 생각에 전력은 우크라이나가 더 좋습니다. 그냥 기본적으로 붙으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사이즈요.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유율 뭐 한 6대4 해가지고 적당히 우세한 경기 양상을 그릴 수 있는 사이즈인데 체력이 문제다. 어쨌든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. 1대1 그리고 어쨌든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프렌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대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아일랜드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경기를 벌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. 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. 적당히 해서 뛸 것 같은데 그런 사이즈에서는 이제 아일랜드가 쉽지 않다.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아르메니아 그룹 B고요. 1조입니다. 스코틀랜드는 오늘 첫 경기고요.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에 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뭐 1승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두 팀 간의 전력 차는 극명해요. 물론 이제 아르메니아가 지난번에 홈에서 이제 아일랜드를 상대로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았어요. 단순히 잠그다가 한 골 넣고 이긴 경기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좀 압박, 물론 아일랜드가 못한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충분히 본인들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. 그러니까 조금 무섭긴 하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거는 전력차가 솔직히 좀 많이 납니다. 뭐 스코틀랜드는 제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선수들을 말씀드리면은 로버트슨, 리버풀에서 뛰는 로버트슨 있고 노리치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수비를 했던 중앙수비 쪽에 그랜트 헨리 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의 리암 쿠퍼 부상으로 많이 못 뛰는데 어쨌든 얘도 있고 뭐 볼로냐의 신성 에런 히키 사이드백 아스날로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있고 또 누가 있나 존 맥긴 빌라이즈 핵심이잖아 미드필더 쪽에 얘나 뭐 슈터트 암스트롱 사우스햄튼의 뭐 쪼커로도 틀 수 있고 뭐 미드필더 자원 맨유의 맥토미니 삼선 자원 얘나 이제 또 최전방에는 아담스 이제 어디야 사우스햄튼이 항상 득점이 안 터질 때 그나마 조금씩 해주던 스쿼드 자체는 괜찮아요. 그래서 일반승 자체는 무난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핸디캡에 있어서는 조금은 모르겠긴 해요. 저는 일단 이거는 핸디는 보지 않았어요. 일반승 가는 게 낫다는 마인드로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셔도 됩니다.